자, 2025학년도 다단계 논술 전형 시립대 편입니다. 자, 2024년도 10월 5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시립대는 뭐 홍익대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10월 초에 첫 주에 항상 시행을 해 왔어요. 뭐 그 다음 주에 뭐 연대가 시행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 항상 해마다 네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출제 범위는 골고루 이렇게 전 범위에서 나오고요. 자, 배점도 보통 뭐 85점에서 뭐 115점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10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탈 4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것을 또 뭐 700점으로 또 이렇게 환산해서 결국은 뭐 학생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1000점 만점으로 만들긴 합니다. 자, 한 문제당 평균적으로는 100점에 가깝다. 그래서 일부 100점이니까 거기서 한두 줄에 의해서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어떻게라도 한 줄이라도 여러분이 쓴 그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못 풀겠다. 그냥 놓으면 그냥 2, 30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 명심하세요. 꼭 한 줄이라도 틀리더라도 써야 됩니다. 틀리면 감점은 없어요. 본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겁내지 말고 그냥 써야 됩니다. 자, 그 한 줄에 의해서 여러분 합격의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내신은 무시됩니다. 자,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우리 1, 2, 3, 4번 보면은 자, 수학원, 기하, 확률, 미적분 다 골고루 나왔죠? 자, 수학원 수열의 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친숙한데요. 약간 까칠해요. 중짜. 시립대 문제는 대체로 좀 어려운 편에 속해요. 기하, 사각꼴 정사형 문제. 그다음에 확률 문제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마지막에는 미적분에서 중요한 정적분과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죠. 자, 뒤에서 우리 제가 어려웠던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문제 우선 길어요. 이렇게. 읽기도 귀찮죠? 자, 밑에 그림과 더불어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가로 세로 n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전광판이 있어요. 전체 개수가 n 곱하기 n. 전체 개수가 n 곱하기 n. 그래서 n 제곱개가 됩니다. 자, 서울이와 시립이가 이 두 친구가 게임을 해요. 자, 게임을 시작할 때는 다 꺼져 있고요. 쭉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교대로 번갈아 누릅니다. 3번. 한 사람의 버튼을 누르면 불이 꺼져 있는 영역 중 한 곳에 켜지고 불이 켜진 영역은 누르는 사람의 소유가 된다. 자, 그리고 모서리를 공유하는 영역에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 모서리를 공유하는 영역에 바로 옆에 불 켜지면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서울이부터 게임을 시작할 때 두 번째 누르는 시리비가 한 번 눌러서 한 번만에 딱 어떻게 모서리를 공유하는 영역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가 켠 그 전광판 바로 옆을 시리비가 딱 한 번만에 켤 때 승리한다는 얘기죠.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확률 구할 때는. 문제를 오해하면 아예 다른 길로 가니까. 자, 그러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3-1번. 자, 그러면 우선 서울이하고 시립인데, 자, 서울이가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립이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근데 서울이가 처음 눌렀을 때 이 전광판의 어느 부분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서울이가
이 전광판의 어느 부분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시리비가 바로 옆에 누를 수 있는 전광판 개수가 달라지죠. 그죠? 즉, 예를 들어서 서울이가 제일 귀퉁이, 자, 제일 위에 귀퉁이, 제일 구석진 곳을 눌렀다. 그러면 그 다음 시리비가 이기려면은 바로 옆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만일에 서울이가 여기에 사이드 변 가장자리 부분을 눌렀다. 그러면 시리비가 이기려면 세 군데가 있죠. 그죠? 자, 또 서울이가 만일에 이런 내부에 있는 여기를 눌렀다. 그러면 시리비는 그 주변에 네 군데를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뭔 소리인지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이제 서술을 어떻게 하느냐? 서울이가 어디를 눌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서술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서울이가 내 모서리 귀퉁이 구석 네 곳 중 어느 하나를 눌렀을 경우, 뭐 자세히 안 써도 돼요. 자, 구석 혹은 모서리 귀퉁이를 누를 때 이렇게, 자,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래비는 당연히 두 군데를 누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경우수로 해도 되고 확률로 해도 되고요. 자, 서울이가 누를 수 있는 곳은 네 군데예요. 네 군데. 그래서 n 제곱분의 4 귀퉁이가 네 군데니까, 자, 이때마다 시리비는 나머지 몇 군데예요? 나머지는 전체 n 제곱기에서 한 군데 빠지죠. 서울이가 뺀데, 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8 돼요. 분자의 8은 경우의 수죠. 결국은 귀퉁이가 네 군데고 그때마다 시리비가 누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니까 4 곱하기 2가 돼요. 그리고 분모는 전체 경우의 수. 이 서울이와 시리비가 누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죠. 즉 서울이가 누를 수 있는 것이 n제곱개, 시리비가 누를 수 있는 것이 그 하나 뺀 n제곱 마이너스 1개. 이렇게 경우의 수로 해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가장자리를 누를 경우에, 자, 서울이가 이제 가장자리를 누를 경우, 자, 가장자리라는 것은 이제 귀퉁이를 뺀 이런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비는 세 군데 누를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서울이가 누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냐? 일단은 자, 확률로 할게요. 자, n제곱 중에서 가장자리는 양쪽 귀퉁이를 뺀 것이니까 n-두 개인데요. 이것이 위아래 좌우 네 군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시리비가 누를 수 있는 곳은 이제 나머지 n제곱 마이너스 한 군데 중에서 몇 군데? 세 개가 있겠죠? 인접한 데가 아까 봤습니다. 자, 그래서 12n-2. 자, 세 번째. 자, 이제 서울이가 귀퉁이도 아니고 가장자리도 아니고 이제 안쪽, 자, 내부의 전광판을 누를 때예요. 자, 이 내부는 이렇게 가로 세로 n-두 군데죠. 가로 세로 n-두 군데니까 전체 이 내부는 n-2의 제곱계예요. 이것은 n-2의 제곱계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눌렀다 치면 아까 봤듯이 시리비는 그
이렇게 주변에 4군데를 누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이건 돌리고요. 오케이. 자, 누를 때 몇 군데라고? 자, 서울이가 누를 수 있는 곳은 n제곱개 중에서 내부는 이만큼 개수. 그 다음에 시리비는 그 나머지 중인데 그 주변에 4군데죠? 이렇게. 자, 4n-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그러므로 전체 확률은 구하는 확률은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2, 4, n-2의 제곱.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다 약분이 되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정리를 여러분이 그냥 문제집에다 정리해도 되고요. 굳이 답안에 안 써도 됩니다. 간단하게 결과만 보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서울이가 버튼을 눌러서 승리할 확률인데요. 2번 누르는 거예요. 서울이, 시립이, 서울이 이렇게 2번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다 쓸까요? 자, 2번 누르는 건데요. 볼게. 자, 서울이, 그 다음에 시립이, 그 다음에 다시 서울이, 이렇게 해서 서울이가 승리하는 거니까 이 앞에 서울이와 시립이는 이웃하면 된다 안 된다 누른 것이 안 된다. 그리고 요 다음에 바로 뭐야? 바로 옆에 있는 전광판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서울이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우선 가운데에 있는 이 시리비가 누를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앞뒤 경우가 달라요. 왜? 시리비가 어디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물론 서울이가 먼저 누르지만 어차피 다 위치는 다르고요. 서울이와 시리비는 옆에 첫 번째 서울이와 시리비는 이웃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리비가 누를 곳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먼저 누른 서울이 누른 위치를 우리가 찾을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 시리비가 만일에 시리비가 요 귀퉁이를 눌렀다. 요게 시리비가 요 귀퉁이를 눌러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먼저 누른 서울이는 어디를 누를 수 있습니까? 먼저 누른 서울이는 3군데 빼야겠죠. 자, 시리비가 이 귀퉁이를 만일에 누를 수 있으려면 서울이는 여기 그리고 요 귀퉁이 이 3군데를 제외한 다른 데를 이렇게 눌렀어야 돼요. 그죠? 다시 시리비가 귀퉁이를 만일에 누른 경우라면 먼저 누른 서울이는 귀퉁이 그 자신과 그 바로 옆에 2군데를 제외한 n마 3곳을 누를 수가 있잖아요. n제곱 마이너스 3군데.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서울이는 두 번째 서류 누를 때는 요 체크 표시한 2군데. 체크 표시한 2군데를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자, 시리비가 이 구석진 곳 있지? 구석을 누를 때 귀퉁이에 있는 전광판을 누를 때 이 경우에 시리비가 누를 수 있는 곳은 4군데가 있고요. 그지? 그러면 그 앞에 서울이가 누를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였다? 전체 n제곱 군데에서
시립이 바로 주위에 있는 시립이 자기 자신과 주위에 있는 두 군데를 뺀 세 군데를 누를 수 있고요. 이때 마지막 서울이는 시립이가 누른 바로 옆 두 군데를 여기죠. 두 군데를 누를 수 있죠. 두 군데를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운데 낀 시립이가 구석진대를 눌렀을 경우에는 요만큼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이 좋아. 공간이 좀 좁은 관계로 밑에다가 써볼게요. 다음 두 번째. 자, 시립이가 이제 아까 시립이가 가장자리를 이제 누르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즉 어떤 경우냐면 자, 이런 데를 누르는 경우에 시립이가 여기를 누를 수 있으려면 먼저 누른 자, 일단 먼저 시립이가 이런 데를 누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군데 있죠? 양쪽 두 군데씩 빼고 이만큼 있죠, 그렇죠? n 마이너스 두 군데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 위아래니까 이만큼씩 있습니다. 자, 이때 먼저 누른 서울이가 누를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시립이가 누른 여기 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빼고 요 아래 빼고 그렇죠? 네 군데 빼야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군데 빼야 돼요, 네 군데. 자, 그래서 먼저 누르는 서울이는 n 제곱 군데에서 네 군데를 빼야 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제 시립이 눌렀고 마지막으로 서울이가 이제 누를 때는 어디 누르면 돼요? 서울이 누를 때는 시립이가 누른 바로 옆에 몇 군데 하나, 둘, 세 군데만 누르면 되는 거죠? 세 군데를 누를 수 있네요. 곱하기 3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도 12 mi n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여기다 써볼게요. 세 번째, 자, 시립이가 안쪽, 즉 내부 전광판을 눌렀을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시립이가 안쪽 내부 전광판을 누르는 경우 자, 그러면 안쪽 내부 전광판은 전부 몇 개입니까? 시립이가 이제 이렇게 그렇죠. 여기 하나 뭐 봅시다. 이렇게 여기를 눌렀다. 조금 더 안쪽 볼까요? 시립이가 여기를 누르는 경우 여기를 누르려면 먼저 누른 서울이는 좌우 위아래 네 군데 하고 시립이가 누른 자기 자신을 다섯 군데를 제외한 즉 서울이는 n 제곱 중에서 다섯 군데를 제외한 것을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립이가 저기를 눌렀겠죠. 자, 그럼 시립이가 누를 수 있는 곳은 전부 몇 군데입니까? n 마이너스 두 개의 제곱 군데가 되겠죠. 즉 네모친 안쪽. 자, 그럼 이때마다 마지막 서울이가 누를 수 있는 곳은 이제 어디다? 그 주변에 몇 군데 오른쪽 왼쪽 위아래 네 군데가 있네요. 그렇죠?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거 뭐 정리를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아까 전체 경우의 수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전체 누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n제곱계. 먼저 누른 사람 n제곱계. 맞나요? 그렇죠? 전체 누른 사람 n제곱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른 사람은 n제곱 마이너스 한 군데, 세 번째 누른 사람은 n제곱 마이너스 두 군데.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하는 확률은, 자,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해서 분모에는 이제 요게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우리 여기서 구한 기억, 니은, 그리고 여기서 구한 디귿, 즉 기억과 니은과 디귿을 이렇게 더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만 정리를 해주면 분모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뭐 노가다니까요. 분자도 꽤 복잡한 식이 나와요. n에 관한 4차식이 쭉 나올 거예요. 이러한 식이 나올 겁니다. 5n제곱 8n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래서 답안은 이렇게 지저분한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풀이 과정을 경우를 잘 나눠 가지고 풀자. 그리고 이렇게 확률 문제가 이렇게 쉽지 않게 나올 것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연습을. 자, 수고하셨고요. 선생님 소개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하러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